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설해 볼 주제는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에 대한 겁니다. 바로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죠. 모두 잠든 고요한 자정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하면서 울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두렵고 막막한 순간을 어떻게 침착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대처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머릿속을 가장 먼저 팍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이거죠. 내가 오늘 낮에 뭘 잘못 먹였나? 이 짧은 질문 하나에 전 세계 수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즉각적인 죄책감과 패닉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느끼시는 그 자책감, 당장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소화장염이라는 게 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로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이 아이들의 장에 침투한 건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면역 체계가 아직 덜 완성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어릴 때는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뭐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에 아주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기온이 훅 올라가는 더운 계절에는 음식물 속 세균 번식이 엄청 빨라져서 장염 발생률도 덩달아 치솟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증상들을 초기에 딱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토를 연거푸 한다거나 하루에 3번 이상 묽은 설사를 쫙쫙 한다면 일단 의심하셔야 해요. 거기에 37.5도에서 38.5도 사이에 미열이 나고 아이가 배를 움켜쥐면서 평소와 다르게 축 늘어져서 보채기만 한다면 거의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건 마지막이에요. 입술이 마르고 소변량이 확 줄어든다? 우리 아이들은 체액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급성기에는 탈수 증상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동서양의 지혜를 모은 2가지 접근법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2가지 시각을 비교해보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서양의학, 그러니까 일반 소아과에 가면 일단 당장의 급한 불부터 끕니다. 수액을 놔서 탈수를 막고 약으로 구토랑 설사를 빠르게 잡아주는 대증치료에 집중하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넘어가 보면 시각이 살짝 다릅니다. 장염을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선천적으로 약한 비위, 즉 소화기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긴 복합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장에 솟구치는 불길은 끄면서 동시에 아이 몸의 근본적인 소화력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주는 듀얼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통 의학문헌과도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이들을 비상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장기가 덜 자라서 소화기계가 공사 중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훅 들어오면 수분이 제대로 돌지를 못하고 몸 안에 끈적해고 축축한 습이라는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결국 복통, 구토, 설사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 공격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아주 여린 소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과부하에 걸려 다운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딱 이 3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급성기에는 불타는 장을 가라앉히고 토하는 걸 멈추게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2단계 회복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설사가 딱 멈추면 다 나왔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때 바닥난 소화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밥도 안 먹고 키도 안 크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재발 방지기에는 면역력이라는 방패를 단단히 세워서 지긋지긋한 잔설사가 다시 안 오게 막아야 합니다. 설사가 멈추는 건 끝이 아니라 진짜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오늘 밤 당장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필수 홈케어 수칙들로 넘어가 보죠. 아이가 탈수 증상을 보이면 부모님들 마음이 급해져서 물을 막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바로 속도입니다. 물을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게 하면 쉴 틈 없는 위가 확 자극을 받아서 먹은 걸 그대로 다시 토해버리거든요. 명심하세요. 5분 간격으로 딱 한 숟가락씩, 이게 철칙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온 음료보다는 약국에서 파는 경구수액이 몸에 흡수되는 전해질 밸런스가 훨씬 좋으니까요. 진짜 인내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아주 조금씩 자주자주 입을 축여주세요. 수분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바로 먹는 문제죠. 애가 며칠째 밥을 안 먹으면 진짜 부모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거든요.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고 싶으실 텐데 이때는 꼭 참으셔야 합니다. 위장도 아파서 쓰러졌는데 쉴 시간을 줘야죠. 억지로 입에 넣어봤자 역효과만 납니다.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하고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드디어 아이가 밥을 찾는다면 장이 스며들듯 부드러운 묽은 쌀미음이나 흰죽으로 시작하시고요. 치즈 같은 유제품, 기름진 반찬, 달콤한 과일 주스, 이런 건 약해진 장에 폭탄을 던지는 거나 다름없으니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강력 추천하는 정말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효과 만점인 팁인데요. 바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장염 때문에 배가 콕콕 쑤시고 아프다는 건 장이 깜짝 놀라서 막 쥐가 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수건으로 감싼 따뜻한 핫팩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따뜻한 수건을 아이 배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장을 스르르 이완시키면서 아픈 걸 마법처럼 달래줍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것도 아이 정설에 너무 좋은 훌륭한 방법이죠. 화면에 크게 30이라는 숫자가 떴네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손 씻기 시간 최소 30초입니다. 소화장염 일으키는 이 독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은요, 가족들 사이에서 번지는 속도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첫째가 걸리면 둘째가 걸리고 엄마 아빠까지 다 쓰러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아이 기저귀 갈고 나서 아니면 밥 차리기 전에는 무조건 비누칠해서 30초 이상 손을 빡빡 씻으셔야 해요. 이 귀찮지만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온 가족을 응급실에서 구하는 제일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피말리는 밤의 시간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 있는 문장만큼은 마음에 꼭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밤새 토하고 아픈 건 절대 여러분이 밥을 잘못 먹였거나 육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아이의 작은 면역계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디딤돌 같은 과정일 뿐이에요. 이 폭풍 같은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나면 우리 아이의 장은 어제보다 훨씬 튼튼해져 있을 거고 몸도 훌쩍 더 커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올 그 자정의 패닉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단단한 품으로 아이를 안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차분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결국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